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4월이 지났네요. 그죠? 네, 길고 길었던 휴관 기간이 끝이 났고요. 네, 휴관 기간 끄트머리에 선생님이 또 힘을 좀 주려고 기숙학원에 또 다녀왔거든요. 네. 기숙 친구들 잘 보고 있죠? 네, 선생님이 사실은 기운을 좀 나눠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선생님이 기운을 받고 와서 너무 선생님도 감사했다라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고요. 일단 뭐 비록 휴관 기간이었지만 사실 이제 선생님이 꾸준히 강의를 쉬지는 않았죠. 네, 특강을 또 열어서 인문 엔코드가 완강이 됐고요. 그리고 방금 학통 기출코드도 완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딱 한 가지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또 캐스트에 썼습니다. 네. 일단 학통 기출코드가 방금 완강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학통은 아시죠? 네, 8개의 문항이 사실은 거의 틀에 박힌 형태의 그냥 숫자만 바꿔서 상황만 바꿔서 표현만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기출 속에 그 해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다양한 풀이가 있을 텐데 그 다양한 풀이 중에 뭐가 가장 합리적인 풀일까? 근데 그 풀이가 혹여 너무 발상적인 굿아이디어한 풀이는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기준 잡고 분류라는 행동형에 입각해서 모든 기출 전 문항이 가장 의도에 맞게끔 풀린다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출 코드만 여러분들이 완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만 겪어도 사실 1등급에 안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항상 먼저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의 목표가 1등급 컷은 아니잖아, 그지? 더 나아가서 틀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학통 기출 코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꾸준한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낯섦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낯선 문제를 자꾸 풀어보는 거지. 하지만 그 낯선 문제지만 풀이를 하는 그 과정은 기출 코드 했던 거 그대로일 거라는 거야. 그죠? 올해 수능도 그럴 거니까. 그래서 그거 선생님이 그냥 기숙 갔더니 학통 그지 오픈한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야, 오픈은 지금 이미 완강됐는데, 그죠? 네, 그거 좀 알려드리고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학통이라고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된다. 무시할 만한 과목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해주시고,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빨리,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주길. 그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돌아오는 주부터 드디어 블랙앤코드. 네, 교재가 이제 곧 입고될 예정이고, 현장에서는 금요일부터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블랙앤코드, 이제 뭐, 당연히,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문항에서, 이미 인문앤코드랑 겹치는 문제가 딱 하나야. 13번, 그죠? 14, 15, 그리고 21, 22번에 해당되는 메인이 되는 문항들을 이제 계속 또 풀어나가는 거야. 그죠? 낯설지만 전 문항 선생님이 다, 선생님이 만든 자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 포인트들이 전부 다 낯선데 기출처럼 풀려요. 낯선데 행동력에 입각해서 문제가 풀립니다. 발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력을 연습하는데 비록 사설이긴 하지만 최적화되어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매주 2회분씩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블랙앤코드랑 성격이 비슷한 어사코드라는 강좌가 이미 완강돼 있잖아요. 이 강좌랑 이 블랙앤코드가 문제가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네, 겹치지 않아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기에 선생님 제가 성적이요 2등급 혹은 1등급 컷에 뭐야 정체되어 있어 이런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니 나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더 이상 안 오르죠? 뭐 이런 친구들 왜 안 오를까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걸 안 해서 그래요. 결국은 어려운 걸 이제 도전해보고 왜 어려운 걸 못 푸니까 안 하게 되는 거야. 못 푸니까 안 하면 안 되죠. 못 푸는 걸 자꾸 해보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 풀리니까 막 짜증도 나고 기분도 나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 오늘 안내하려고. 그래서 어려운 4종 코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뭐 블랙인 코드도 마찬가지야. 풀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어사코드에 해당되는 문장들은 주로 이 번호대의 문항들이에요. 주로. 그죠? 주로 이 번호대의 문항들이에요. 그죠? 얘가 주인공이고요. 그나마 여기 이제 일부 있는. 그래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려면
일일일제, 일일일제, 하루에 한 제 정도만 해도 지금 시기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6월이면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반복해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뭐야? 계속 나올 거잖아 앞으로. 낯선데 낯설지만 평가 문제 풀듯이 행동유형에 입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 자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발문을 자꾸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가장 좋은 학습법이 일일일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아침 자습 시간에 일단 문제를 푸세요. 한 제를 선택해서 그 문제를 읽어. 그래서 딱 풀려. 그러면 좋지. 풀리면 얼마나 좋아. 풀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안 풀릴 가능성이 높잖아. 안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리면 덮어. 그거 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덮어. 내가 일단 문제를 숙지했고 어디서 막혔어. 일단 덮고 원래 하던 대로 계획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심시간이 오잖아요. 점심시간에 이제 뭐 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자꾸 뭐, 그지? 딴 생각하는 거 아니고 밥 먹으면서 오고 가면서 아까 막혔던 부분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머릿속에 자꾸 상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문제를 기억하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이야. 풀이를 기억하는 건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닌데 문제를 기억하는 거, 문제의 표현을 기억하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서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밥 먹다가 불현듯 아까 막혔던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길이 보이게 돼. 문제 안에 있는 표현 보고. 그게 되면 좋아. 점심시간에 되면 좋아. 근데 점심시간에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아. 그러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덮어. 원래 하던 대로 공부의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저녁이 와요. 저녁 시간이 오죠. 그러니까 밥은 여러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오고 가면서 그 짬나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에 자꾸 고민해보고 의심해보라는 얘기야.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녁 시간 먹다가 해결되면 좋은 거고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에 약하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하교하기 30분 전에 그날 본 문제는 그날 꼭 해결하셔야 돼. 그러니까 꼭 집에 가면서, 그지? 가기 전에, 이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지 봐야죠. 해설지 또는 해설 강의를 보셔야 돼요. 봐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했는데도 뚫지 못했던 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생님이 뚫어내는지. 그걸 배우는 거야. 그 과정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걸로 그치지 말고요. 배워서 이제 알았잖아. 알면 이제 집에 가면 뭐야? 이제 씻고 잘 때. 씻으면서 또 뭐야? 생각하는 거야. 씻으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밥 먹으면서 고민했던 거를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러니까 더 각인되거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고 능력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선생님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야. 선생님 담임할 때 우리 제자들 가지고 다 검증된 방법이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덜 들이면서도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제, 킬러성 문제들에 대한 정복을 어떻게 아이들이 해낼 수 있을까? 그거를 한 문제 가지고 안 풀리는데 계속 끝까지 붙잡고 그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수험 생활이 길어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법. 그래서 집에 가서 씻으면서 그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는 그 문제에서 이런 감명이 있었어. 이런 어떤 태도를 배울 수 있었어.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고 심지어는 이렇게 안고 자. 안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꿈에서도 만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크니까 킬러 문제는 그렇게 정복하는 게 시간을 굉장히 아낄 수 있다. 이후로 어사코드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거 완료가 되면 블랙앤코드에 있는 뭐 15번, 22번급 문제들 그리고 이후로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볼만한 그런 15번, 22번급 혹은 뭐 21번급도 그럴 수 있고요. 14번급도 때로는 킬러일 수 있으니까 오답률이 높은 그런 류의 문항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효과가 굉장히 크다. 시간을 되게 아껴서 쓸 수가 있다. 그거를 좀 안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죠? 미루지 마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2등급에서 정체되어 있던 혹은 1등급까지 정체되어 있던 그 점수가 조금씩 꿈틀꿈틀 될 거야. 꿈틀꿈틀 되다가 이렇게 쭉 그치? 뚫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할 수 있겠죠? 네. 그거 여러분들 꼭 지켜서 그거 뚫을 거라는 거 그죠? 자신감 갖고 일단 킬러 문항은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못 풀어요. 알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반드시 여러분 가져야 돼요. 비록 안 풀릴지더라도. 안 풀리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풀리니까 배워보고, 그걸 이제 어떻게 뚫고 가는지 배워나가는 거니까, 용기 있게 자신감 갖고 가라는 거.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케이스 테스트로 만날게요. 여러분, 바이바이.